네, 다음 주제는 어떤 거냐면요. 그 검찰에서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했던 검사를 이례적으로 그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인데 검찰 여성 수사관 성추행한 중앙지검 검사를 이례적으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기소했다는 것도 참 황당하죠. 당연히 기소돼야 되는데 이 이례적으로 기소됐다는 게 얼마나 그동안 그 검찰이 말도 안 되게 수사를 이제 은폐하고 이 사건들을 은폐하고 수사를 덮고 기소를 아예 안 했는지 이런 거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해 11월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검 특별감찰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가 이달 중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달 초 해당 검사에 대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후에 기각되고 다시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영장까지 청구하고 기소한 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례적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성추행한 사람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검찰이 하면은 그런 게 뭐 죄가 조금씩 뭐 더 봐줄 수 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검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11월 그 A검사의 성범죄 정황을 포착한 후 그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개시했는데 대검은 당시 법무부에 A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고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A검사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불구속 재판이 일반적이지만 검사 등 공무원 범죄의 경우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직원에게도 파면 처분을 한 바가 있어서 A검사가 검사직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A검사가 재판에서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등록도 2에서 5년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 등록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금고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교도소에 이제 감금을 시키는데 노역은 시키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노동은 이제 강제 노동은 안 하고 수용자를 이제 구금시키겠다. 약간 이런 거고 또 집행유예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문제가 없으면 그 형 집행을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뭐 1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 그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에 어떤 사고를 안 치면 앞에 1년도 뭐 없애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형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당연히 그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건 당연한 현실 아닙니까? 예, 아무튼 근데 그 A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 23일 다른 현직 검사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김학의 대표적인 그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김학의 사건이죠. 김학의라는 걸 얼굴을 뚜렷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걸 계속 말도 안 되게 덮어줬던 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느끼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성범죄가 뭐 당연히 일반 국민들한테서도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유독 왜 저렇게 검찰 내부에서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뭔가 기득권들한테선 저런 문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심지어 그 일각에서는 여성을 돈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막 돈으로 주고 이렇게 성을 주고받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걸 정당화시키는 사람들까지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 범죄를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에서 이 B 검사가 부부장 검사죠. 부부장 검사인데 실제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무직자라고 밝혔지만 검사 신분 당연히 드러났죠. 그리고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저는 주어 없습니다. 이 사진이 왜 떴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좀 넘어가 보자면, 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저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네, 주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순천에서 서울로 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걸렸어요. 현장에서 걸렸는데 경찰한테 체포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귀가한 다음에 다시 이제 오라고 했는데 불출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쪽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뭐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패거리 뿐만 아니라 이런 검사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이렇게 소신을 밝힌다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특히나 이 검사 기소율이 지난 5년간 2019년 기준으로 2014년부터 19년 7월까지 기소율이 0.13%였습니다. 12,000건가량의 사건 접수가 있었는데 기소가 14건밖에 안 됩니다. 0.13%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기소 독점주의는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검사만 기소, 즉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기소 편의주의, 그러니까 검사한테 기소할 거냐 말 거냐 불기소 그런 재량을 검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소 독점주의라든지 기소 편의주의를 통해서 여태까지 선택적 기소를 한 거예요. 예. 검사만 그렇게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검사만 그렇게 기소를 할지 말지 봐주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누굽니까? 이거 누가 봐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데 검사는 이런 거를 설령 기소를 하더라도 굉장히 부실하게 해서 내죠. 부실하게 해서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재판부가 그걸 기각시키겠죠. 재판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진짜 국민의 상식선에서 재판부가 가끔씩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짜 사법적폐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일반 인간의 상식이나 어떤 감정을 앞세우면서 그러니까 상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이제 법이라는 거를 저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검찰이 기소장을 쓸 때,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 얼토당토하게 않게 증거 제대로 이렇게 안 하고 부실하게 해서 내면 재판부는 설령 개인 판사도 인간이죠. 판사가 스스로 알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더라도 검찰이 그렇게 끄적여 놓으면 되게 말도 안 되게 부실하게 써서 내면 판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없지만 내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혹은 여론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기소를 이렇게 해서 널 구속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진짜 재판부에서도 문제가 여전히 많긴 하지만 때로는 검찰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을 써서 내는 경우에는 판사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냥 깡패입니다. 예, 수사권 가지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칼날을 들이댔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자기 취임사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문제가 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서 본건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를 안 하고 별건 수사 말 같지도 않은 것 갖다가 기소를 해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반성할 생각이 없어요. 아님 말고예요.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죠. 써놓고 아님 말고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뱉어놓고
아님 말고 그냥 그거 내 의혹이었어. 네가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 됩니까?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특히나 그리고 그 보수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사람이 국가를 되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작 그들이 되게 사익만 추구하려고 하고 뭐 일본을 옹호하고 이게 정말 말 같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처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나 이 검사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경찰이 수사를 해서 저렇게 그 검사를, 그러니까 그 검사의 어떤 다른 그러니까 다른 검사를 그렇게 뭐 덮어줬죠, 그 사건들을. 그래서 검찰이 여태까지 그런 걸 다 무마하고 덮어줬지만, 그래서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 공수처 이거를 굉장히 반발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태까지 자기들끼리의 그런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모든 그 범죄들을 덮어왔는데, 실제로 그 검사가 여태까지 그 끼리끼리 그 사건을 다 덮어버렸던 게, 여태까지 불과 그 검사들이 지휘하고 경찰 다 빠지라고 하고 그랬던 게 1953년도부터 작년까지 형사소송법대로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또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검찰개혁법을 또 통과를 시켰죠. 여기엔 또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정말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이런 내용들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막 그 무슨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얼토당토하는 게, 뭐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정말 많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유튜버랍시고 혹은 기자랍시고 말도 안 되게 대통령을 막 욕하고 그냥 진짜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맹 비난을 하는데도 계속 그런 방송, 그런 공개성 방송을 1년, 2년 계속 수년간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국, 북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렇게 염치 없이 뭐 대한민국, 뭐 공산혁명, 뭐 빨갱이 국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저들이 얼마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공부를 안 한다는 거고, 알면 아는 대로 정말 나쁘다는 거죠. 알면서도 저렇게 일부 그런 거에 속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